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정 시간입니다. 기가 2 시간 가정 시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115페이지를 배우면요 한 단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 단원을 오늘 여기 한 페이지 하고 한 단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1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해서 보라색 글씨로 나와 있어요. 소비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인해서 이 사회가 변해갑니다. 굉장히 크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또는 안 사면, 그쵸? 우리가 뭐 해외 거를 많이 사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외 경제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국산품을 많이 사요. 정말 올바르게 잘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 경제가 잘 발전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라 소비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소비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소비자의 역할이 어떤 건지 살펴볼 건데요. 소비자의 역할은요, 여러분 교과서 11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비자의 역할은 획득자입니다. 소득을 벌어들이죠. 물건이 아닙니다. 소득을 벌어들인다. 배분자, 소득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고 저축할지 배분한다. 세 번째, 구매자,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 사용자, 구입한 상품을 바르고 유용하게 사용한다. 가위를 사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처분자, 다 쓰고 난 물건을 올바르게 처분한다. 요즘에 마스크 폐기법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쵸? 안쪽을 보이지 않게 잘 싸서 고무줄로 묶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라고 하는 것들, 혹은 의심의 증상이 있다, 유증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준 특별한 거기다 모아서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처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역할,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또는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쳐놓고요, 별표 한 2-3개 정도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우리가 바르게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윤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인데, 이 윤리적 소비가 어떤 건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그림입니다. 상거래 윤리를 지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쵸?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제품의 구매 운동에 참여한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품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캠페인 또는 환경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에서 만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비윤리적 기업의 상품은 불매 운동을 한다. 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저번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예전에 노제팬 운동이 있었죠. 그것도 사회 문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기부하거나 나누어 사용하며 재활용을 생활화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쓰던 물품을 좀 잘 아껴서 쓰다가 그걸 필요한 사람을 보고 나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처분하거나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오염은 좀 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거를 생활화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이용한다. 기본적인 거죠. 버렸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으니까요. 마지막,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노동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한다.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가지고 더 싸게 상품 하는 것들이 불법인 경우도 있어요. 불법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도는 여기까지가 한 단원이 끝났고요. 처음부터 한번 싹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쭉 살펴볼게요. 교과서 1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소비생활의 이해 파트인데요. 소비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밑에 그림 여기 소비자 환경의 변화 보이나요? 요 그림을 볼 겁니다. 자, 옛날에 농업사회에서 제일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 기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자급자족의 사회였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키포인트, 자급자족, 물물교환 키포인트 챙겨가시고요. 두 번째, 산업사회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남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정보사회 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훨씬 커진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청소년 소비 성향 중에 안 좋은 예시가 4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모방 소비, 그냥 따라 사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충동 소비, 갑자기 사는 겁니다. 왜? 사고 싶으니까. 그 외에는 아무 이유 없어요. 자, 과시 소비,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사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굳이 비싼 거,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꼭 비싼 거,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과소비, 내가 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 과소비. 파산하는 지름길이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넘어와서요, 우리가 소비자 정보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소비를 하려면 소비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소비자 정보는 어떤 거냐? 우리가 여기다가 밑줄 쳤었어요. 그쵸? 소비자 정보. 여기다가 소비자 정보, 제 밑에 줄에 가격 정보, 품질 정보, 사용 정보, 위해 정보 등이 있다. 이 4가지 여러분들 밑줄을 긋고 해놔야 되고요. 소비자 정보가 나오는 소비자 정보의 원천 3가지 또 배웠습니다. 주민적 정보 원천 어떤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을 한 정보입니다. 굉장히 신뢰성이 높지만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접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상업적 정보 원천. 쉽게 말하면 광고 같은 거죠. 상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쵸?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장점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 정보 원천.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이거 좋더라, 이거 안 좋더라. 단점 뭐예요? 너무 주관적이야. 그쵸? 전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정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5단계네요. 문제인식, 내가 뭐가 필요하지? 정보 탐색, 어떤 걸 찾으면 좋을까? 막 정보를 탐색을 해보고요. 대안평가, 내가 찾아봤던 것들 중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지, 어떤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일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매, 상품을 사겠죠. 마지막 구매 후 평가까지 5단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책임 있는 소비생활 11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배웠어요. 8대 권리 여러분들을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책임 4가지 배웠습니다. 책에 나온 건 3개지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4가지를 알려줬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소비자 8대 권리는요, 달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어떤 권리, 내가 얘 친구가 짝꿍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안전할 권리가 뭐야? 안전할 권리는 내가 이 상품을 사용했을 때 내가 위해를 받으면 안 되네. 그건 기본적인 권리야.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113페이지 소비자 문제 해결. 안전성에 관한 문제, 잘못된 정보, 부당거래, 선택의 제한성, 환경오염, 피해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6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가면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한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해결한다. 이 순서대로 할 때 여기에 있는 중요한 것들, 내용들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내용들, 제목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사유, 서명, 이렇게 날짜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의 실천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뭔지 배웠고요. 윤리적인 소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할 거고요. 잠깐 정리를 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요? 정리를 했고, 오늘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시험을 좀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면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종이 치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